미국과 동맹국들이 사방을 위해서 스파이 활동을 할 러시아 고위 관리들을 영입하는 방식으로 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권력 기반에 균열을 내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스파이 대작전을 와이타임스가 추적해 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의 의회 전문 매체인 더 힐은 현지 시간으로 23일 이같이 보도를 하면서 이런 노력은 푸틴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됐던 용병업체 바그너의 수장 예브그니 프리고진이 지난달 말에 크렘린 공회에 대항하면서 반란을 일으킨 이후에 활발해졌다라고 분석했습니다. 더 힐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윌리엄 번스 미 중앙정보 그러니까 CIA 국장은 지난 20일 콜로라도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푸틴이 어깨너머를 바라보면서 이미 불안해하고 있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 러시아 엘리트들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것은 모스크바 상류층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한 세대에 한 번 있는 기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앞서서 리처드 무어 영국 해외정보 그러니까 MI6 국장은 지난 19일 체코 프라하 연설에서 오늘날 많은 러시아인들은 자국의 군대가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파괴하고 무고한 가족들을 집에서 쫓아내고 수천 명의 아이들을 납치하는 것을 보고 경악하고 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무 국장은 그러면서 나는 이들에게 과거 다른 사람들이 지난 18개월 동안 했던 것처럼 우리와 손을 잡도록 요청한다. 우리의 문은 항상 열려 있다. 이렇게 말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과 영국 양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이 잇따라 깨어있는 러시아인들이 푸틴의 잘못된 통치를 종식시키는데 한몫해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 관련해서 더 힐은 CIA와 미국 연방수사국 등 미국 정보기관 관계자들의 공개 발언은 푸틴의 전쟁에 불만을 품은 러시아인들의 호소에는 노력의 바탕을 두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번스 국장은 지난 5월 텔레그램을 통해서 러시아인들에게 스파이 기관과 조심스럽게 접촉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CIA 동영상을 배포한 뒤에 첫 주에만 250만 건의 조회수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소위 대박을 친 셈입니다. 러시아어로 된 이 동영상은 CIA와 접촉하기로 결정한 러시아인들에게 다크웹에서 포털을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그들의 통신 감시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크웹은 현재 러시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소셜미디어 도구 중 하나로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다른 소셜미디어는 차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익명의 CIA 관리는 더 힐에 오늘날 러시아에서 진실을 말하는 것은 여전히 매우 어려운 일로 종종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면서 CIA는 이 러시아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하며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있고 안전하게 소통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사람들을 찾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목표는 군사, 정보 서비스, 과학 연구 및 기술과 같은 중요한 분야에서 근무하는 러시아 관료 또는 이런 산업과 관련된 엘리트들을 포섭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자는 사람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큰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우리는 첨단과학, 군사 및 사이버 기술, 금융정보, 규정한 데이터의 출처, 외교 정책 기밀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서 고위 지도부와 러시아 경제에 대한 정보도 소중히 여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지금 러시아에서는 푸틴과 그의 정부에 반대하는 선택을 하게 되면 엄청난 위험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 반대 발언을 하거나 푸틴을 비난하는 발언만 해도 당장 체포 또는 구금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프리덤 하우스의 연구 책임자인 야나 고로코브스카이도 러시아가 거의 모든 정치적 자유를 삭제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발언하는 것이 매우 위험해졌다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러시아에서는 이 푸틴 정권에 반대하는 이들은 무조건 체포되거나 투옥됩니다. 2018년 영국을 위해서 이중 스파이로 활동했던 전 러시아 군사정보국 관리 세르게이 스크리팔은 영국 브리스톨에서 러시아 보안국의 독살 시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4월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의 야당 활동가인 블라디미르 카라무르자가 반역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는데 미국 국무부는 이 판결을 크렘린궁의 탄압행위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8월 암살 시도에서 살아남았던 야당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는 현재 극단주의 혐의로 20년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입니다. 그와 그의 지지자들은 반대파를 침묵시키려는 시도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푸틴을 쓸모없는 겁쟁이라고 비판했던 연방보안국 출신의 민족주의 성향의 영향력 있는 군사 블로거인 이고르 키르킨도 체포가 됐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지하면서도 러시아 정부가 전쟁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특히 올해 초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소위 특별 군사작전을 수행하는 방식이 무능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기르킨의 체포와 관련해서 로이터 통신은 러시아 당국이 특별 군사작전에 대한 기르킨의 비판에 질려버렸을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한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현지 시간으로 21일 이고르 기르킨이 러시아 당국에 체포된 것과 관련해서 크렘린이 수년간 서구 성향 지도자들을 억누른 후에 민족주의자들과 군사 지도자들도 압박하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어 지난달 하수 무장단체 수장인 예브게니 프리고진이 주도했던 반란이 끝난 뒤에 푸틴은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대담해진 우파 비평가들을 탄압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이렇게 푸틴 반대 세력에 대한 대대적 숙청에 돌입했다는 것은 그만큼 불안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전혀 볼 수 없었던 푸틴에 대한 비판들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니까 여기에 대한 입막음을 통해서 여론을 진정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푸틴의 계략이 성공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현지 시간 22일 영국 정보당국의 견해를 인용해서 이고르 기르킨의 구금으로 인해서 군사 전문 블로거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군부에서도 심각한 민심 이반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문제는 푸틴의 이런 정치 보복이 가져올 후유증입니다. 번스 국장은 이런 행동을 보이는 푸틴에 대해서 편집증 환자라고 불렀습니다. CSIS의 다니엘 바이먼 선임 연구원도 편집증에 빠지게 되면 정보도 제대로 공유하지 않게 되고 사람들을 신뢰하지도 않으며 닥치는 대로 해고하는 등 조직을 허무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서 푸틴에게서 그런 증상이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내부의 분위기가 이렇기 때문에 반푸틴 활동의 일환으로 미국 및 서방 세계를 위한 스파이 활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진단인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스파이 관련 행동을 미국과 영국의 양대 정보 수장들이 모두 공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러시아 내부의 혼란을 유도하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크렘린궁 내에서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를 만든 것만으로도 미국과 영국의 전략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번스 국장은 지난 6월 30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이 수집한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트타임스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